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함수. 매우 중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의 또는 중고등학교 6년 수학의 핵심이에요. 함수와 그래프. 자, 함수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x. 이걸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이거를 치역,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x에 대응한 y를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 존재해야 돼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 함수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자판기를 떠올려라. 음료 자판기 있죠? 뭐 다른 자판기도 상관없어요. 자판기가 바로 함수입니다. 특히 오늘 배우게 되는 자판기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여기서 모든 X라는 것은 자판기에서 버튼이에요. 버튼. 음료 버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이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사이다가 나올 걸 기대하죠. 그죠? 그 대응하는 Y는 음료수예요. 버튼과 연결되는 음료수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 나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이다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와 사이다가 두 개 나오면 너무 기쁘죠. 그죠? 근데 그건 고장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업자는 사장님은 망할 겁니다. 그죠? 반면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진짜 고장난 거죠? 화가 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판기와 함수의 차이점 뭐냐면 오직 하나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사이다 버튼을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어요. 그 자판기는 고장난 거지만 함수예요.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직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y축의 수직인, 그러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x 이퀄 a와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의 교점을 가지면 돼요. x 이퀄 a라는 직선을 예를 들어 보세요. x 이퀄 a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그죠?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에요.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걷을 때 그래프와 오직 하나의 교점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예요. 근데 만약에 만나지 않거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래 생각톡을 볼까요? 자, 나라와 문화유산을 또는 나라와 도시를 두 집합 XY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1을 보세요. 대한민국 첨성대, 프랑스 하면 에펠탑, 뭐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이런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 2에서는 프랑스 하면 파리, 대한민국 서울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대응이라고 불러요. 프랑스는 에펠탑, 그리고 화살표를 해줍니다. 중국은 만리장성,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서울, 그 다음에 프랑스는 파리, 중국은 베이징인데 여기서 그림 1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니까 대한민국이 첨성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숭례문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응되는 X에 대응되는 Y가 오직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숭례문과 첨성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Y 값이 두 개나 존재해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반해서 그림 1을 보면 대한민국은 서울, 프랑스는 파리, 중국은 베이징 하나씩만 대응되죠. 그죠? 이거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는 함수가 아니고요. 얘는 x이고요. 그림이는 함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집합이 아니라 함수에서도 새로운 수학 개념이 참 많이 나와요. 먼저 대응이라는 개념. 아까 이제 대응이라는 개념을 말했죠. x에 대응하는 y라고 했잖아요. 그죠? 짝짓기입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x의 원소에 y 원소를 짝짓는 것을 우리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로 표현할 겁니다. 대응. x에 대응하는 y란 뜻이에요. x에서 y로 가는 화살표로 표현할 겁니다. x에서 y로의 대응. 자, 그 다음 이거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얘가 바로 함수예요. 함수. 자, 여기 교재에도 함수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두 집합 xy예요.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 여기서 각 원소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요. f 대문자 xy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과 정의를 약속을 많이 해요. 함수도 새로운 개념이나 기호들을 전부 다 암기하고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x를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함수 f의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선생님이 fx,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함수 표현을 y는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자, 함수 표현을 y 이퀄로 표현할 때가 있고 fx 이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언제는 y 이퀄로 표현하고 언제는 fx 이퀄로 표현하는데 둘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구분합니다. 그럼 언제 y는으로 표현하냐면 얘는 그냥 마찬가지로 이 함수 자체의 의미로다가 쓸 때 또는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y는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y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x의 값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할 때 수를 대입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 불러요. 함수값. 예를 들어서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f3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a 플러스 b처럼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는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y라고 못 써요. fx는 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x는 정의역, 그 다음에 y 전체를 공역이라 본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공역 중에서 x에 대응하는 y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fx라고 표현할 거예요. 함수값이에요. 자, fx라는 건 뭐냐면 x에 대응하는 y값이라는 뜻으로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fx는 x에 대응하는 y값들을 따로 모은 겁니다. 오케이? 그 값들을 우리는 치역이라 부를 거예요. 치역. 그래서 치역을 우리는 함수 f의 치역을 조건 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fx 그리고 x는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표현이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fx라는 의미가 x에 대응하는 y값이다라는 거, 오케이? 함수값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자, 이게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왜 집합을 배울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굉장히 편리했었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에서 y로 간다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화살표를 표현한 다음에 x를 정의역, 그 다음에 y를 공역, 그리고 x에 대응하는 치역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여기서 치역은
부분집합이에요.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림으로. 그러면 사진처럼 선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정역이 x 집합 x가 1, 2, 3이고요. 공역 y는 a, b, c로의 대응입니다. 먼저 1번을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1번.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는 대응하는 y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이도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2가 대응하는 y의 값이 b도 대응되고요. c도 대응됩니다. 오직 하나만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에 대응되고 있어요. 그럼 아닙니다. 이는 함수가 아닙니다. 3번을 볼까요? 3번은 함수입니다. 1에 대응하는 y의 값 a고요. 2에 대응하는 y의 값 b 하나죠. 3에 대응되는 y의 값도 오직 하나 b죠. 그죠? 같은 값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x에 대응하는 y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에 대응하는 y의 값은 a와 b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그림에서 우리는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역은 자, 집합 a, b가 됩니다. x에 대응하는 y 값들로 y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를 치역이라 부를 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의역, 공역, 우리는 이제 주로 치역을 달아요. 왜냐하면 정의역과 공역은 이미 그림상에 그려주어져 제시해 줍니다. 치역은 x에 대응하는 y 값이다 보니까 따로 쓸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골라봐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찾으면서 함수인 것, 그리고 함수인 것은 치역을 말하고요. 함수가 아닌 것은 아닌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자, 1번을 볼까요? 자, 1번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x에서 걸리는 거예요. 모든 x의 원소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인데 여기서는 모든 x에서 걸리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함수 g로 표현되는데 함수가 맞습니다. 모든 x, 그러니까 1에 대응 1은 b에 대응되고 2는 c에 대응되고 3은 b에 대응되고 4는 b에 대응되잖아요. 모든 x가 y에 하나,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어요. 이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요 x에 대응하는 y 값을 우리는 치역이라 부르고요. 치역하고 이퀄 집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b, c입니다. 함수 g의 치역은 b, c가 되는 거예요. 3번 이 함수 h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 대응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 2, 3은 문제가 안 되는데 4가 문제예요. 4가 y값 b에도 대응되고 c에도 대응되잖아요. 오직 하나의 대응하는 y가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두 개의 값에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자, 4번은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하나씩만 존재하죠. 1은 c에 대응되고요. 2도 c에 대응되고요. 3은 a, 4는 b에 대응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대응되고 있죠? 이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치역은 대응하는 y 값이니까 a, b, c가 되죠? 공역과 같네? 그지? 치역이 공역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에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둘 다 얘는 A, B, C가 되겠죠. 이렇게 써보세요. 보통의 경우에 치역 X, 공역 Y로 쓸 때 뭐 이게 어떤 집합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간혹 설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Y는 fx라고 하고 정의역이나 공역이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자. 문제 2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세요. 정의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얘는 실수 전체역. 이거를 대문자 R 이렇게 씁니다. 그냥 대문자 R이 아니라 왼쪽에 선을 하나 그어서 얘가 집합이에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역은 뭐냐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꼭 알아두세요. 그래프로 주어질 때 이 치역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에요. 자, 이거 메모해 두세요. 치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이에요. X의 영역이 아니라 Y 영역입니다. 이거를 치역이라 불러요. 치역. 자, 그럼 먼저 여러분 하나씩 한번 해보자. 1번.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직선의 그래프네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1차 함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치역을 한번 써보세요. 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출발점은 y절편이 되겠죠. 마이너스 7에서 그럼 기울기가 2란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2를 1분의 2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의 점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기억을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 이게 기울기였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x의 증가량이 1일 때 y 증가량 2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의 점을,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7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찾고 자를 대고 이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선은 끝이 없죠. 아래로도 끝이 없고요. 위로도 끝이 없어요.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전체 영역이 치역이 되다 보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예요. y 단 y는 실수 전체 영역입니다. 치역이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이차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y는 x의 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포물선에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 구성 요소는 꼭지점과 대칭축입니다. 꼭지점과 대칭축이에요. 오케이? 대칭축은 제곱식이 0이 되는 x 이퀄 0 y축이죠. 꼭지점의 좌표는 0,1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 다음에 뭐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못 그려요. 오케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1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1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보자 얘들아.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영역은 어느 영역일까? 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위쪽이죠. 맞나요? y 영역은? 그래프가 존재하는 y 영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치역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렇게 치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죠.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에요. 근데 이때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을 구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분수를 쓸 때 분모에 문자가 오잖아요. 그죠? 분모에 문자가 오는 경우 반드시 0이 아니다라는 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모에 문자가 오는 경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중에서 0을 제외해야 됩니다. 정의역에서는. 오케이?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반비례 그래프는 쌍곡선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인데 앞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손으로 그리는 거니까 대충 X축과 Y축에 만나지 않도록 비슷하게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원점의 대칭이 되도록 그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 한 점을 꼭 표현해 줘야 됩니다. 한 점. 즉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점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계산하기 가장 쉬운 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입니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이에요. 이렇게 한 점을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손으로 그려서 삐뚤빼뚤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얘는 정의역도 써줘야 됩니다. 정의역은 x 이퀄 0인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도 볼까요? 치역도 똑같습니다. 이번엔 y죠. y는 0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 0을 제외한 전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프도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도 꼭 써보세요. 자, 다음에는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을 설명할 거예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같은 함수라 부르거든요. 같은 함수. 근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선생님, 함수의 식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같죠. 함수식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게 왜 그러냐면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정의역과 긍역이 일단은 같아야 돼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치역이 같을 때요. 자, 1번 정의역과 긍역이 같다. 2번 이거는 2번 조건은 뭐냐면 치역이에요. 치역.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모양이 함수식이 전혀 달라도 함수값만 같으면 같은 함수예요. 그리고 이퀄로 표현합니다. 좀 독특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왜 독특한지? 근데 정의역이 무수히 많지 않고 정의역이 몇 개로 딱 제한되는 경우에 전혀 다른 함수식인데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를 볼까요? 정의역이 이렇게 딸랑 2개 이런 경우에 한해서예요. 0과 1이에요. 정의역이. x의 값이 오직 0과 1밖에 없어요. 그럴 때 fx x-1과 gx x의 제곱 마이너스 1 완전히 다른 함수죠. 그죠? 그런데 얘는 같은 함수입니다.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F0 이퀄 G형입니다. 그리고 F1 이퀄 G1이에요.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네?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만 정의에 의해서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정의역의 개수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이런 같은 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 3번을 볼까요? 정의역이 3개로 제한됐네요. 그죠? 마이너스 1, 0, 1로 제한되어 있을 때 fx는 절대값이고 gx는 x의 제곱입니다. 이게 같아요. 자, 그러면 함수값을 더 계산해 보세요. 자, 함수값을 한번 써봐야지 돼. 자, f의 마이너스 1부터 한번 해볼까요? f의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요. 그죠?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같다. 따라서 f-1과 g-1은 같다. 두 번째 f0 0이죠. 이거 뭐 계산 하나마나 g0과 같습니다. 세 번째 f의 1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g의 1 1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f1과 g1은 같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모두 같네. 따라서 f equal 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 이것도 암기해둬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그래프의 정의를 했어요. 그래프가 뭐예요? 라고 함수의 그래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점입니다. x, fx 이 점. 근데 이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x의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좌표 평면 위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는 한 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정의는 정의는 점입니다. 점. 함수의 그래프는 순서상 x, fx를 좌표로 하는 점. 얘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점들이 계속 연속되죠. 왜냐하면 x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연속돼요. 그래서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라고 불러요. 자, 보기를 볼게요. 여기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1입니다. 그때 y는 x의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맞아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1, 0,0, 1,1이에요. 자, 이것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세 개의 점이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과 다르죠? 이유는 하나예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는 포물선은 정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4번을 볼까요?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래프. 그러면 1번과 2번 이게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1번 4개의 순서상을 찾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아까 그렸던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 우리는 먼저 2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 그래프는 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출발을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자,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지나죠. 0,1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죠? 자, 1,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그래프죠. 그죠? 이게 모든 실수일 때고요. 1번의 그래프를 그 다음에 그려보면 좀 이해가 돼요. 1번은 자, 먼저 마이너스 1일 때 3.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 3. 그 다음에 0일 때 1 했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 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3, 요 점 찍고요. 0일 때 1 찍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 찍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3. 자, 이런 점들입니다. 이 빨간색 점이 바로 1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가 점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로도 판정할 수 있어요. 그래프만 보고도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래프의 정의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라는 뜻이 있었죠.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인 관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제가 메모를 해보세요.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공부했을 때 x에 대응하는 y가 오직 하나,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래프상으로는 x 이퀄 ay 교점이 교점 오직 하나예요 라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는 a를 그리는 거예요. x를 a라는 것은 정의역, a는 정의역이겠죠, 그죠? 정의역에 속하는 한 값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x는 a.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나네. 오직 하나 존재하네.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게 되면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잘 메모해 두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먼저 물어볼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유를 말하세요인데요. 여기서 2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자, 간단합니다. 뭐냐면 x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나죠, 그죠? 맞죠? 반면에 원은 직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점이 두 개여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있죠. 그래서 2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포물선은 함수가 맞습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교점의 개수가 하나죠. 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데 방법은 y축에 평행한 즉 x 이퀄 a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오직 하나 없으면 안 돼요.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정의역의 내에서의 a예요. 정의역 내에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